안녕하십니까. 정법부장입니다. 정말 요즘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1973년, 10월 유신 때가, 정말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남전에 지금 거의 미군이 10년 정도를, 한 10년을 정말, 물량 공세와 인력,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자,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막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10년 정도를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계속 이제 전쟁을 했었단 말이죠. 원래는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했었고, 프랑스가 지고 이제 미국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북베트남하고 전쟁을 했던 것이 이제 1차, 2차 베트남 전쟁입니다. 보통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이제 전쟁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전을 뽑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리차드 닉슨이 이제 공화당이죠. 지금처럼 트럼프 때처럼. 그래서 닉슨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 공약도 물론 전쟁 종식이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리차드 닉슨이 닉슨 독트린 말 그대로 닉슨의 종전 선언이죠. 종전 계획, 그리고 이제 아시아 안보에 대한 구상,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아시아 각 국가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도와줬던 아시아 각 국가는, 본인의 안보를 본인이 책임져라. 이제 이런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닉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잘 싸우다가 갑자기 무슨 또, 각 안보는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지라 그런 거냐.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을 빼내 마내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준 시기가 바로 이제 1973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월 유신을 발표하게 된 거죠. 당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한만큼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꼈었죠. 왜냐면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중국도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언했으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국교를 잘 정상화시켜서, 미국하고 잘 지낼 거니까 이제 공산주의지만, 북한 니네들은 미국하고 척지지 말고, 남한하고도 니네들이 알아서 해. 통일할 거만 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통일할 거만 하고, 알아서 해. 우리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상당히 좀, 뭔가 큰 축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큰 축이.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무슨 걱정을 하게 되냐면, 남한이 혹시 독자적으로 북진 통일을 감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남한은 북한이 혹시 오판을 해서 쳐내려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또는 중국이 종주국 같은 개념으로 어떤 전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각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전쟁을.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한번 터지면 이게 이제 끝도 없는 내전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에서도 그런 유연성을 삭제시켜버림으로써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냥 그러면 당분간 민주주의니 뭐니 그런 허울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국방, 방공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체육관 선거, 유신 독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미국이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소련과 손을 잡고
중국을 이제 절단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때 1973년도는 뭐냐면 반대예요. 소련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아서 소련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결국 그게 성공을 했죠. 결국 7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후에 1989년도에 결국은 소련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지금처럼 이제 국민이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러시아가 뭐 저기 독재 국가냐 뭐 이건 독재 국가죠. 근데 공산주의는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국민 투표가 없어. 국민 투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체육관 선거라는 것이 당연한 시되는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고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는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긴 것이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미국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차 목표. 그러면 이제 소련도 이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할 그런 국가가 되지 못하게끔 지금의 현재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 GNP의 GDP의 한 30%도 안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자기 GNP의 이제 60%가 넘어가면은 이제 밟는 개념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일본이 그럴 뻔해가지고 1985년에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일본 환율을 밟아버리는 게 이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인을 이제 본인의 패권을 도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얄짤 없는 거죠. 얄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제 중국을 예전처럼 손을 봐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이제 소련을 했던 거하고 일본을 했던 거를 다 합쳐가지고 무역적으로와 또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과 그 경제적인 걸 다 이제 총동원해서 소련에서 했던 것들, 즉 말하자면 이제 소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친하게 지내는 전략. 그리고 일본한테 했던 것들. 그러니까 무역 협정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을 끌어안치게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중국한테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럴 때일수록 더 뭔가 이제 지도력이 공고해야 되고 입헌 소위 얘기해서 내각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서 더 오히려 더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가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가의 총의가 하나로 이제 모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죠. 또 그리고 늘 또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쳐나가기도 쉬워요. 이미 한번 있었던 거니까 소련도 한번 무너져 봤던 거고 일본도 한번 무너져 봤던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는 예측이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냐면 그때 한국이 어땠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일본 손볼 때는 바로 전두환 정권이었죠. 군사정부. 소련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상트를 할 때는 이제 박정희 때. 그리고 실제 또 소련이 무너질 때는 또 노태우 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한국의 어떤 행정부 이런 부분들이 좀 공고히 되었다. 물론 약간 군사독재니 뭐니 이런 논란도 있지만 공고히 됐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공통점으로 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뭐랄까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과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공세를 받고 한국의 이제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민노총이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또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우파가 완전히 협공을 당해가지고 거의 진짜 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이런 여유가 있을 상황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냉전이 아예 다 공고화돼 있다든지 또는 이제 미국이 앞으로 크게 세계 전략을 바꾸지 않을 거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역사의 축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양대 대결,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한번 서로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상황이고,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제 다시 또 미국한테는 이제 적대국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섭해야 될 대상,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될 대상,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의 프렌드가 아니라 미국의 프렌드가 되는 상황. 그리고 반대로 유럽은 미국하고 이제 완전 혈맹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국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안불안하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싸운 것이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싸웠죠. 유엔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제 북한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소련 이 국가가 이제 현재도 정전협정으로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이제 서명을 한 국가가 돼 있고, 그 이제 남한은 결국 유엔군 사령관하고 이렇게 이제 미군이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16개국의 대표로서 사인을 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협력 국가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연 누구랑 군사적으로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그러면 과연 적이냐, 이런 상황. 그리고 북한은 과연 어떤 대상으로 돼 있어야 되냐. 지금 왜 미국은 지금 북한을 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중국을 적으로 보고 북한은 포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상황. 근데 우린 또 북한이 적이야. 이런 엄청난 지금 그 소위 뭐 아노미라고 그러죠. 아노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질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질서에서 우리가 지금 과연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본착이 된 거예요. 물론 피하 식별이 안 돼도 우리가 엄청나게 강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강한 세계 1등이면 상관이 없지. 왜? 그냥 어저께까지 친구였다가 오늘 적이 돼도 내가 세계 최고 제일 강국이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개념으로 가기에는 좀 약간 모자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은 될 수 있는데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럼 이 강대국이 아닌 상태의 대한민국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어려운 미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물론 제일 우선순위가 사실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정이 맺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안보의 1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뭐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척질 상황은 없는 걸로 문서적으로 딱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는 미국 편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는 자동 개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이 된다,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미국도 한국한테 온 거잖아요. 주한미군이 지금 있는 이유가 인계철선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결국은 중국하고 저렇게 척을 지고 대결 구도로 돼 있는 이상 한국은 그냥 일단 한국의 미래는 명확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북한은 어떤 상태인 거냐? 북한도 결국 우리하고는 당연히 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좀 돼 있는 겁니다. 예. 북한도 적이고 러시아도 적이고 현재 이제 우리가 휴전협정상으로는, 그리고 중국도 적인 거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누가 맞다 틀리냐는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북한하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지 말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얘기인 거고, 우리 국힘 쪽은 이제 무슨 소리냐. 엄연히 지금 결국은 이게 휴전협정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거나 또는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그 상황 포지션에 맞춰서 우리는 결국 그때 가서 뭔가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북한과 무슨 뭐 보통국가의 사이로 만들 수 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뭘 담보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느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국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정체가 오든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내각제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일단 국민의 총의를 한데 모으기에 과연 이게 적합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리고 과연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가장 NT적인 국가가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무슨 중국인이 있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국내 중국인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걸 빨리 혁파를 하고 새로운 중국 관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이 우리 무역 대상국이면서 그렇게까지 적대국 같은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떤 국가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중국하고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미 동맹을 우리는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은 그걸 포기하더라도 중국을 적대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자유우파는 이제 그건 아니다. 중국은 우리가 같이 하늘 안에 둘 수 없는 그런 국가다. 이게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저도 결국은 후자 쪽인 거죠. 결국 우리가 어려운 선택이지만 결국은 힘들더라도 우리는 중국을 에너미, 즉 적국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정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뭐 어정쩡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본도 결국은 중국이 에너미예요. 일본은 러시아도 에너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명확해 그게. 그러면서도 결국은 무역할 거 다 하고 뭐 장사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무슨 무역을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아. 일본은 다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중국은 우리한테 제품을 사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막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중국을 에너미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는 너무 속도를 너무 늦게 한다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거부 반응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이 결국은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